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계속 지금 그 물상론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음권, 양권 물상에 대해서 가볍게 좀 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사주를 보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물상으로도 공통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메인 주류를 형성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도 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음권, 양권에 뭐 이를테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개수라든지 그리고 경금이라든지 무토라든지 이렇게 을목이라든지 병화라든지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양분을 해서 같은 지대권에 있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양지 양권에서 목화토금수 나도 하나의 그런 목화토금수의 일간으로 한 형태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에 우리가 그 격을 잡는 월지, 지지의 12지의 환경도 크게 보면 4계절인 거고, 그때 뭐 봄에 목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봄, 여름에 목이 있을 수 있고, 가을, 겨울에 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목하고 을목하고 형태가 다르고, 각각의 일간들이, 아니면 또 이렇게 월주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월주의 여건이나 환경이 어떤 시공간의 흐름을 타고 지상에 나왔느냐, 이런 거에 서로 배합이나 어떤 조합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취도, 인생에 대한 성취도, 기륭하복, 만족도, 행복도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을 예를 들면 간목은 뭐 지금 간목물상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상들이 많이 있지만 사물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시초, 시작, 시원을 이루는 뿌리의 형태다. 위아래의 어떤 간목 삼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하고 뿌리가 좋아하는 환경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라는 거죠. 그 뿌리가 지하에서 뭔가 튼실하게 그 어떤 뿌리를 내리고 착근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간목의 생명 활동이 표출된 게 이제 을목인 거고. 그럼 을목은 어쨌든 양권이라고 하는 봄, 여름을 만났을 때 음의 환경, 그러니까 양의 환경에서 잘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하거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이제 을목의 환경이고 또 간목의 환경은 기토의 환경, 지 표면 이하의 환경,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십성 이론하고 십성 생극의 이론하고 그리고 또 궁통의 이론하고도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갭을 좁히고 현실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임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하나 이렇게 패턴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불변의 어떤 가치의 근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음권 양권도 월지 환경인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월지 환경을 쓰고 격도 월지 환경을 공유를 해요. 격도. 그렇기 때문에 월지가 이를테면 12달이 있으니까 12달에 내가 어느 달에 이렇게 지상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격의 형태가 성격이 되고 성패가 성격이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펼쳐나가는 거에 기륭화복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부연해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기존에 대한 천간의 갑에 천간이 갑이니까 갑이 내려가면 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순차적으로 쭉 하면서 월별로 들어가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월지 환경을 터치를 안 했으니까 월지가 접목이 돼야 거기서 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천간에 대한 부분을 쭉 스크린을 하고 천간의 동향이나 상태 그런 것들을 하고 지지로 내려가면서 그 월지 환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각각의 천간의 물상의 상황 그리고 그게 격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뭐 예시로 좀 들고 이렇게 사례를 좀 든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의 궁통물상이나 다른 십성 내지는 12지지 물상하고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종일관 요 간목에 대해서는 병화로 보는 것이 병화.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을 격에서 말하는 격에서 말하는 이렇게 성격에 더 가까운 더 양호하다라는 거지. 간목은 이렇게 병화를 쓰는 것을 만약에 이제 식상을 쓴다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정화를 쓸 때는 정화도 양호하게 쓸 수가 있지만 정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관이지만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벽갑인정이잖아요. 이렇게 세트, 그리고 이렇게 무토, 나 아니면 기토 이렇게 해가지고 갑, 병, 무나 기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식상생재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관, 대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성격의 요인들이 갈려지는데 이 간목 입장에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을이 병하고 정을 쓰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물상, 음권, 양권 물상으로 보면 갑하고 정이 같은 건지 된 거예요. 응? 그리고 을목을 보면 을하고 병이 같은 양권의 지대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상관이죠. 음권 양권 보면 상관인데 실제 궁통의 물상으로 보면 이렇게 양간은 식신을 쓰고 음간은 상관을 썼을 때 그 일간의 어떤 그 효용성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관법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상관은 흉신이잖아요, 그렇죠? 사흉신인 거고 식신은 사길신에 들어가잖아요. 음간, 양간 이런 구분들 없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자평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격의 성패를 정할 때, 그리고 이런 조후를 가지고 뭔가 이 일간이 어떤 기운을 더 썼을 때 순조롭게 자기의 원래 의도나 이런 내면적인 성향을 잘 발현하면서 쓸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 선생의 자평의 관법은 어떻게 보면 오로지 그 관의 동태에 포커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예요. 시대적으로, 시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을목이 병화를 쓰는 거하고 간목이 예를 들어 정화를 쓰는 거하고 이거를 어떤 정관의 동태를 정관을 살리려고 정관을 호위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둘 다 상관의 성향이니까 맞듣지 않지만 요즘같이 진짜 다양하게 자기 재능이나 이런 거를 발휘하고 발현을 할 때는 환경이 맞다라는 거지. 갑정이 맞고 을병이 맞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목적성이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매칭이. 그래서 맞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제1의 조후용신, 공통의 용신으로 볼 때는 병화를 시종일관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간목으로 가면 간목도 식신 병화를 본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권, 양권, 음양권, 물상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임상이나 실제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구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 자, 간목은 일단 화기가 치열하면, 화기가 장렬하면, 불에 타는 것을 싫어하므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화치? 예, 적천수에서는 화치 승용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특히 4, 5월에, 4, 5월에 간목 같은 경우, 뭐 화국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 된다. 지지에. 그래서 진토가 첫 번째고 축토가 두 번째. 이거 다 뭐를 맞추는 거예요? 조후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조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축진토가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가 있지만 축토하고 진토는 굉장히 다른 성향인 거죠. 이를테면 축은 그죠? 자축, 인해축하고 묘진 사이에 진하고는 같은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 동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 갑진을 보면 이게 수고에 또 진중 을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천수에서도 간목은 뭐 화기가 있든 어쨌든 진술축미 토 중에 가장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4개 토 중에 최적의 토가 진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물상으로 보면 갑진이 맞이하는 인묘진의 묘진 사이의 진토는 이미 간목의 뿌리에 뭐예요? 뿌리에 물기가 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줄기와 가지, 잎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로 다 올라와 있고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갈한 상태가 되는 거지. 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뿌리가 잎으로 가지로 줄기로 해가지고 지표면에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얼어 있다 뿐이지. 갇혀 있고 응축돼 있고 압축돼 있다 뿐이지 수기가 없는 이렇게 허갈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지표면에 나와서 간목 뿌리를 머금은 해, 자, 축에서 뿌리에 수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갈한 상태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필요한 게 그래서 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임수고 임수를 수행하는 경금이 있어야 되고 경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상의 순서를 정해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격용으로 잡을 때는 우리가 진중에 개수가 투관했는지, 진중에 무토가 투관했는지, 진중에 을목이 투관했는지 그거는 그 현상대로 그대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가 있을 때는 화치승룡에서 첫 번째가 진토, 그 다음에 축토를 차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목도 양간은 종기 부종세라고 해서 웬만하면 그렇죠? 오양은 종기 기를 따르고 세를 따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종격으로 잘 안 가죠, 그렇죠? 종격으로 안 가는데 이 4개 토 중에 진토하고 그렇죠? 진토하고 미토에는 진중의 을목하고 미중의 을목이 근이 있어서 뿌리가 있어서 보면 십성으로 보면 내 기운을 극하는 거고 임묘하는 12운성으로 임묘하는 기운이고 그래서 기세의 기운으로 보면 없을 것 같아도 그 자체의 근의 동태, 근의 형태로 보면 뿌리 내리는 작용으로 보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김영종제 나를 버리고 쟤를 웬만해서 따라가는 법은 없다라는 거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간의 동태 그러니까 수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을목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현상 상황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월이나 미월생이라도 합화되거나 화국을 이뤄서 정합격이 되면 습토가 있어서 조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조토 지지라면 도충으로도 조우를 갖추는 명식이 길하다. 우리 도충은 지난번에 자평진전한테 많이 말씀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5호가 이렇게 있으면 5호가 있으면 자를 도충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자를 도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인호술이 있으면 신자진을 도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종화로 종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도충으로 해도 암암리에 생성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조우를 갖춰줘야 그 길한 명식이 될 수가 있다. 여명의 종합격은 큰 발복이 어렵고 귀를 논하기 어렵다. 이신의 불을 누릴 수는 있으나 종화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식상이니까 식상은 격으로는 이룰 수 있어도 식상이 육친적으로는 식상이 극하는 거는 관사를 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운이 치우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격으로 성격이 돼서 불을 누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난명이 쓰는 건 조금 다르겠죠. 여명은 육친 관계에서 식상이 관사를 제하거나 극하기 때문에 그런 귀나 발복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신의 불을 누릴 수는 있으나 부부 이별이나 사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종합격 같은 경우 이성영 선생의 그 추명가에 보면 경파체분 따분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체분 따분하다. 그러니까 거울경자 깨트릴 파차 비녀채자 이렇게 비녀가 꺾이는 거 나눠지는 거. 그래서 거울이 깨지고 비녀가 꺾어지는 이런 형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똑같죠 지금. 종화의 그 식상의 형태가 식상이 결국 머무르는 거는 타겟으로 하는 거는 관살이니까. 그래서 격의 형태로는 성격이 돼 있어도 부부 이별이나 사별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명에서는 그 식상이 자식이니까 그렇죠? 식상이 자식이니까. 저희 이제 모친 얘기는 종합격은 아니에요. 전 종제격인데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24살 때까지는 진짜로 그 부모, 특히 아버지, 제니까 아버지 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가르침, 뭐 이렇게 어떤 그 케어, 또 어떤 의도, 이런 쪽에서만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한 60년 동안을 남편만 보고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남편하고 이별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아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때 것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종이라는 게 그게 맞아요. 김영종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일간의 어떤 기운이나 색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격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도 확실하게 종격이시구나. 근데 종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상관 자월의 경금이니까 상관격인데 재가 많으니까 재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은 상관생 재가 된 거죠. 종재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런 사별 이별 뭐 이런 건 없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나를 버리고 상대방 부모라든지 부친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꼭 이렇게 보면 옛날 말은 무슨 삼종지도 같은데 현대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의식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간목이 편구하거나 인접한 경신금이 있을 때 이제 뒤에 좀 보시겠습니다만 요 신금이 인접해 있으면 목곤세편이라고 하고 경금이 인접해 있으면 뭐 흔목유제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명칭들이 있는데 간목은 이게 두뇌고 두뇌 머리 그쵸? 머리 두뇌고 신경이고 뭐 근육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금이 물상으로 보면 물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정하고 병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쇠를 뭐 화려연진금을 하든 이런 형태하고는 또 다르게 인체 물상도 같은 관사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생기잖아요. 을목이든 간목이든 생기고 그 생기가 관으로 극을 받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쇠몽둥이로 가격당하는 형상과 목곤 쇠편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쳐가지고 내리쳐가지고 부수는 것 같은 형상. 이거를 이렇게 목곤 쇠편이라 하는데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냐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간목 갑일간이 있으면 이렇게 요 자리가 있잖아요. 요 자리가 있는데 위에 만약에 경신금이 있다. 경금이 떴는데 요 연간이 아니고 월간이나 시간에 경신금이 이렇게 떠 있으면 직업적으로나 이 사람의 권위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관살의 권위는 자기가 누린다 이거예요. 누리는데 어떻다? 육체적으로는 이러한 물상들 이렇게 머리를 도끼로 머리를 이렇게 칼로 소도 작은 그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는 듯한 이런 형상. 그러니까 화로 금을 재련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기를 금으로 이렇게 그 깎아내리는 거하고는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평하고 개념은 다른 거예요. 병이 정을 써도 정관이고 갑이 신을 써도 예를 들어서 정관인데 간목일간은 이렇게 첩신하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이러한 두통이라든지 신경통 또 어떤 수면 부족 항상 신경이 예민한 거 신경이 좀 다치니까 또 이게 이제 간이기도 하니까 어렸을 때 모르더라도 계속 이런 기운이 누적되다 보면 지지에 또 뿌리가 예를 들어서 경신금에 뿌리가 있다라고 보면 간 같은 것도 안 좋아지는 거죠. 간이 목이 해당이 되는 거니 그죠? 그런 현상들이 육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일주에는 그런 게 없을 수가 있는데 같은 관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간목일간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물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좀 그 디테일한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성에서도 똑같이 경금에서도 정관 쓰는 거 뭐 그냥 뭐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없는 새벽 인적 없는 드문 곳에 그냥 뭐 파란불 신호등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빨간불 신호등 바뀔 때까지 안 건너는 게 다 정관의 그 기본 질서 어떤 그 제도 규범 규칙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바른 거 똑같은 그러한 십성의 성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또 물상으로 가면 형태는 다르다라는 거지. 금이 그 화의 극을 받는 거하고 목이 금의 극을 받는 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목곤 쇠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통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는 있다. 서방 기운이 뭐 귀신이다. 그래서 춘부룡금, 춘부룡금 서방 기운이면 금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춘부룡금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형태적으로 맞지 않으면 쇠약하거나 뇌졸중에 염려가 있다. 그리고 간목은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갑을목, 임계수, 임계수는 이게 어떤 그 정신적인 정신의 어떤 이런 이렇게 뭔가 수기가 수렴돼 있고 통일돼 있고 정적인 현상이고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형태가 지혜와 지식으로 발현이 되면서 그걸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형상. 그리고 갑을목은 자라는 본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움직이고 자라서 결국 가을에 열매 맺고 결실 맺으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생기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육계통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교육직이라든지 그런 형상으로 있어서 이렇게 그 추목 같은